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 질문하는 방법, 질문법 계속 할 텐데 이제 이렇게 그 질문하는 방법이 질문을 하는 이 부분이 들어있는 게 지난번에 소개했던 이제 새롭게 다시 하는 성경 이야기 한 사람만이라는 책 이야기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인데 성경 이야기 한 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그런 이제 순서이잖아요. 오늘 읽을 이야기는 지금 좀 길어요.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 이제 사사기라는 책의 19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도 이야기를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이 번역이 조금 오래된 단어죠. 둘째 부인, 셋째 부인 하여튼.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므로 그는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그가 아침 일찍 깨어 떠나려고 일어서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빵을 좀 더 먹고 속이 든든해지거든 떠나게. 그래서 그들 2사람은 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부디 오늘 하룻밤 더 여기서 묵으면서 기분 좋게 쉬게. 그 사람은 일어나 가려고 하였으나 그의 장인이 권하여 다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5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권하였다. 우선 속이 든든해지도록 뭘 좀 먹고 쉬었다가 한낮을 피하여 천천히 떠나게. 그들 둘은 또 음식을 먹었다.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 그의 장인인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권하였다. 자,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 가니 하룻밤만 더 묵어 가게.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머물면서 기분 좋게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 집으로 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일어나서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지우고 첩과 함께 길을 떠나 여부스의 맞은 쪽에 이르렀다.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벌써 하루 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의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발길을 돌려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룻밤 묵어서 가시지요.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는 종에게 또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2곳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가서 묵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나아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가까이에서 해가 지고 말았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 그때에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지방 사람인데 그때 그는 기브아에서 살고 있었다.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레위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리리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지요.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의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노인에게 소리 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어보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야 놓아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이 여자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구약 성경 사사기라는 책의 이제 19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이제 성폭행과 살인이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지금 이렇게 성폭행, 집단 성폭행과 살인이 일어났는데, 이때 그 여자들에 대한 생각이 그 당시에 어땠는지, 여자들을 사람으로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 소유물 또는 물건으로 생각을 했던 그 남자 중심적인 사고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를 잘 엿볼 수 있죠. 뭐 자기 부인과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자기 부인을 내어주고, 어떻게 그런 일을 버젓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참, 역사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여성들이 정말,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그런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똑같이 부여받은 그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이제 아니라
뭐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처럼 소유물처럼 오랫동안 그렇게 여겨져 왔고 그런 대우를 받아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여성들은 그래도 여성의 권리를 찾았어요. 그 여성들이 지금 이제 어떤 그런 뭐 성평등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의식들이 오늘 사회에서는 예, 이제 뭐 이런 일이 그렇게 함부로 일어날 수 없는 참 그 인간의 이제 그런 자유가 많이 발전된 이제 사회에 있는데 그러나 오늘까지도 사실은 이제 아직 18년을 살지 않은 사람들,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사고는 뭐 혹시라도 아직까지 뭐 자기의 소유물처럼 뭐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들은 혹시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 그 아동들에 대한 그 인간으로서의 존중, 인격체로서의 존중 하는 그런 수위가 얼마만큼 지금 평준화돼서 올라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나고 질문을 이제 6개 이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매번 그 비슷한 문장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드는 생각은?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뭐 무엇을 느꼈는지, 자, 이런 이야기 지금 나누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드는 생각은? 한번 물어볼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여자였다면 엄청 처참하고 비참한 했을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서 숨을 거뒀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여자였다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했겠느냐. 근데 이제 여자니까 지금 아마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을 때, 내가 만약에 남자한테 지금 이 질문을 했다면 글쎄요. 남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참 처참하고 비참하고 정말 몰골이 많이 아니고 문지방을 잡고 그 네. 여자가 이제 그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모습이 그냥 그 모습 또한 아마 처참하고 비참했어요. 문지방을 잡고 죽어 있는 그 모습. 자, 두 번째 질문. 죽은 여인은 남편이 밖으로 내보낼 때 나가기 싫다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갔을까? 만약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면 왜 그랬을까? 죽은 여인은 남편이 밖으로 내보낼 때 저항을 했을까? 나가기 싫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갔을까요? 만약에 그냥 나갔다면 왜 그랬을까? 그냥 나가진 않았을 것 같고요. 정말 너무 이제 나가기 싫었지만 그걸 이제 얼굴과 온몸으로 표현했겠지만 그때 그 상황이 이제 이렇게 그 여자가 밖으로 나가게끔 이제 주위 사람들도 몰아잡고 이 여자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끌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힘이 없어서 끌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냐. 일단 힘이 없었다는 거. 네. 힘이 없었다는 거. 표현은 얼굴과 몸으로 했어요. 뭐 그 상황에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갈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지? 그 밖에 그냥 뭐 불량배들이 이제 있다는 거 상상만 해도 지금 끔찍한데, 정말, 근데 정말 막 몸으로 막 그냥 표현을 했고, 말로도 막 제발 내보내지 말라, 싫다고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내진 상황, 던져진 상황이네. 그냥 밖으로 그냥 밀고 그냥 문 뒤에서 탁 닫아버린. 그러니까 여자들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이 남자의 사고방식이 그 시대에 정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남자는 그렇게 해도 돼. 이게 얼마나 편만했으면 그런 짓을, 그런 행동을, 여자가 그렇게 그 애골복걸하고 정말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밀어내고 정말 문을 뒤에서 닫아버리고 그냥 동물들한테 그냥 던져준 먹잇감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니까, 그걸 옆에서 있는 그 잠재워준 노인도 그랬을 거고, 네가 나가라 이랬을 거고, 자기 딸도 내보내려고 한 남자였는데 무슨, 그러니까 남자들이 지금 그런 어떤 그 시대를,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남자 중심적인 사고, 남자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들 해와서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사회, 전혀 여자는 사람이 아닌 물건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명이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냥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집주인 노인과 죽은 여인의 남편은 평소에 딸과 부인을 어떻게 대했을까? 만약 너의 아버지가 너를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겠다는 말을 했다면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집주인 그 노인과 죽은 여인의 남편은 평소에 부인과 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 아버지가 나한테 불량배들에게 나를 내어주겠다고 그렇게 했다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이제 사회적 상황이, 그리고 이제 그 남자들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뭐 딸이나 자기 부인을 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 약간 뭐 물건이나 종이나 동물과 같은 위치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가족을 다스린 것 또한 그 자기의 사랑이라고 아마 믿고 그 시대를 살았던 아버지인데, 만약에 그런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내어준다면 저는 아마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 딸을 내보내는 일이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그 사회가 부패한 거죠. 그 사회가 부패해서 그런 일이 만연했던 거죠. 그런 일이 만연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위기잖아요. 근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이제 내어주는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그렇게 이제 여자들을 불량배한테 내어주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사회가 그렇게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여자를 희생시키는 그런 일이 그냥 비질비질하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리고 깡패들이 힘있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이제 돌아다니던 시대였으니까. 그때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 입장에서도 위기였던 거죠.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가치관을 높게 산정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동물이나 종이나 물건처럼 대하기 때 그냥 그때 아버지 위기 대처 방법이 딸이나 여자를 이제 내어주는 방식으로 택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아버지에게도 그 여성에 대한 인식이 그 여성은 그런 걸 그렇게 당해도 된다. 그렇게 당해져 왔던 그런 역사 속에서 그냥 아버지도 그냥 의식 없이 그냥 그 가치관에 물들어져 있어서 그냥 뭐 여자는 그냥 내가 결정하면 따라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보내면
너는 나가면 되는 존재.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뭘 느끼고 네가 뭘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 뭐 아버지가 뭐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로서의 자녀? 그런 어떤 자녀의식도 있고, 가족에 대한 그것이 이제 가족을 다스린다고 본인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잘못된 사랑. 이것이 내가 가족을 다스리는 사랑의 방법.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 사랑, 가족에 대한 어떤 당연히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그 의식, 굉장히 무서운, 굉장히 그런 사고방식에 잡혀 있을 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조차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그런, 왜? 사회 전체가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잘못인 줄도 모르고 범죄인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성에 대해서 되게 마비되어 있는 사회. 성에 대한 인식이 남자 중심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남자는 중요하고 남자가 우선권이 있고 남자가 결정해야 되고 남자는 남자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여자들의 성이라는 것은 그건 그냥 중요하지 않다. 뭐 여자들이 성에 남자를 위해서 있는 존재다. 이제 이런 어떤 게 만연했던 어떤 그런 사회의 한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는 지금. 그래서 여자들에 대한 폭행이 그렇게 일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하고 죄의식 범죄인 것조차 못 느끼는. 근데 오늘날 사회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부장적인 남자 중심적인 사고에 인류는 너무 오랫동안 물들어 왔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평등을 이야기하고 그 여자가 물건이 아니고 소유물도 아니고 여자의 성은 뭐 남자를 마치 남자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보조 무슨 위안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남자들이 대하는 대로 그냥 당하면 되는 거 아닌 해도 된다 이런 의식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잘못된 성교육 이런 사고방식에서 좀 많이 못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식민지 시대에 이제 일본 군인들의 어떤 그런 착취물로 여성들이 이렇게 잡혀갔고 이제 거기서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성노예로서의 그런 어떤 그 삶을 살았던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 이제 그걸 이제 한국도 남자들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누나가 그랬다, 우리 엄마가 그랬다는 쉬쉬하고 또 그것도 말도 못하게 하는 그것조차도 남자들은 자기들만 위주로 생각한 그런 면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질문. 죽은 여인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미리 알았을까요? 나 이거 굉장히 내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몇 번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가슴에 깜짝 놀라 내 그 가슴에 이렇게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다가온 부분이 바로 이
젊은 죽은 여인의 아버지가 한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이었어요.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요? 네. 뭐가 기억나요? 계속 먹고 쉬고 가라. 몇 번을 했어요. 네. 그 남자가 뭐 남편 되는 사람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오늘 가지 말고 오늘 좀 쉬고 발을 좀 든든히 하고 오늘 가지 말고 붙잡고 그 다음에 또 가려고 하니까 오늘 또 쉬었다 가라. 오늘 가지 말고 또 먹고 가라. 그러니까 또 가려고 하니까 또 오늘 해가 좀 저물었으니까 오늘 가지 말고 또 있다가 지금 몇 번을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죽은 여인의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미리 알았을까? 만약에 알았다면 너는 그것을 아버지의 어떤 행동이나 무슨 말에서 엿볼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중에 아마 이걸 그냥 기억은 나겠지만 이제 그냥 아버지가 그냥 뭐 사위 잡았나 보다. 뭐 딸 좀 오늘 못 가게 하고 내일도 못 가게 하고 뭐 자꾸 이랬나 보다 했는데 이제 이면을 지금 좀 다시 한번 조명을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기 딸의 이 죽음을 예감했을까? 예감했을 것 같으세요? 그 죽음을 했다기보다는 그 딸이 집에 돌아와 있었잖아요. 이제 어쨌든 첩이지만 어떤 결혼한 상태로 본다면 그 딸이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해서 이제 집에 친정으로 돌아왔다는 건 분명히 이제 뭔가 이제 딸에게 그냥 상상으로 생각하면 학대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학대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있지 않았을까? 왜 친정집에 돌아와 있었을까? 네. 넉 달이나. 네. 그런 거와 또 근데 그 사회가 이런 도덕적 부패가 만연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제 먼 길을 간다는 것조차도 위험한 일일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모든 게 딸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차마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그 이제 쉬고 가라, 먹고 가라 그 말에서 이제 그랬지 않을까. 이제 딸에 대한 염려, 뭐 걱정, 이제 이런 것들이 그것들을 좀 아버지가 이미 그런 부패한 사회를 아버지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부패한 사회를 아버지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딸이 돌아가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에 대한 그렇지. 딸이 돌아가서 또 살아야 되는 그 삶에 대한 이제 그런 딸이 염려? 친정에 있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했을 거고 또 그런 딸의 삶이 이제 반복 되어질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사실 그 여성이 정말 그 남성이 이 여인을 밖으로 불량배한테 내주는 이 행동만 봐더라도 평소에 집에서 자기 부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상상이 가요. 자기 부인을 정말 뭐 진짜 정말 충분히 정말 아무렇게나 막 대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걸 참다 못해. 참다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친정으로 가 있던 상태였었을 건데 이제 아버지는 그런 딸의 어떤 삶을 들어서 알았을 수도 있고 말을 안 했다면은 추측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딸이 또 돌아가서 당할 어떤 그런 삶의 그런 고통 이걸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라도 더 집에 있다가 가고 또 하루 더 있다 집에 가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참 많이 나타난 또한 그 여행길이 이렇게 편안한 길이 아님을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딸이 이렇게 죽고 나니까 이야기의 이제 결말이 지금 딸이 결국은 엄청난 이제 그러니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지금 죽었는데 아버지가 이 딸의 죽음을 예감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는 조금 막 그 소름 끼치도록 조금 들었어요. 막 보내고 싶지 않은, 절대 안 보내고 싶은, 제발 이게 이제 정말 뭔지 모르는 그런 그 어떤 그런 두려움과 막 예감이 있는,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이야기 속에서 한번 느껴보는. 자, 5번째 질문. 여인에게 성폭력을 가한 남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렇게 폭력을 가한 남자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혹시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기를 원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 노아의 홍수 시대에 또 근본적인 문제가 성적 도덕적 부패였거든요. 근데 사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는 가장 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제 네. 이 성폭행을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몰랐다. 네. 하나님 몰랐으니까 사회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제 그 어떤 조상 대대로 배움에서 알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타락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보실 때 하나님은 참 한탄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을 것 같다. 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질문을 한 게, 그러면 이런 남자들을 모두 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그냥 어떻게 좀 생명을 그냥 빼앗아 버리시기를 원하셨겠느냐, 지금 이렇게 물었어요. 한때 그럴 때도 계셨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에 그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홍수로 다 쓸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그 시기는 뭐 아직까지 벌을 주기보다는 이제 기회를 주는 어떤 역사적인 그 한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런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나 같으면 빼앗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지. 그치? 그냥 뭐 쓰레기 같은, 뭐 그냥 정말 그 인간만도 못한, 그 동물만도 못한, 뭐 이제 사람은 사실 성폭행범들은 평생을 살면서 한 어떤 조사에 하면은 300몇 번 이상을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뭐 재범은 비일비재하고 하여튼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그 범죄를 할 수 있는데 노출이 안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원적으로 어떤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과정, 뭐 치료, 그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정부가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이제 뭐 많이 이제 하고 있고, 뭐 어떻게든지 하여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일부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불쌍히 여겼을 것 같아.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저 사람들의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성폭행범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도 이미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일 수 있는, 그 참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요, 뒤편에 가면 이야기가 이제 그 여자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12지파한테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그 깡패들이 소속된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전멸해버려요, 남자들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행동이 있을 때
법적으로 네. 어떤 그런 처벌을, 그러니까 처벌을 함으로써 이제 그거를 좀 지금 이렇게 뭐,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벌을 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벌로서는 이 궁극적인 행동이 나아지지가 않고 다시 재발이 되고 다시 재발이 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이 재생산돼. 벌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감옥에 넣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이제 뭐 이제 감옥 가는 것이 이런 뭐 범죄율을 낮추는 것의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이제 이런 말도 있고, 근원적으로 이런 범죄가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사회가 되고, 어떤 인간이 그러니까 범죄자가 안 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서 이제 자랄 수 있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그게 근원적인 이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도 보면은 뭐 벌을 준 것 같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벌 다음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어떤 그런 내가 이제 쓸어버릴 거다. 너희들 다 없애버릴 거다. 다 이제 전멸시켜버릴 거다. 하지만 사실은 그걸 미루고 해서 사실은 없애버리고 썰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살려주고 다시 돌아설 수 있게 다시 돌아가게 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이게 목적, 거기가 그 종착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근원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범죄자가 안 나오도록 그 사람이 그럼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일단 먼저 나쁜 짓을 안 당해야 되네. 근데 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 사람이 나쁜 짓이 뭔지를 모르고 안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뭐 강도들, 뭐 깡패들, 이제 이런 불량배라고 표현된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본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5번째 질문이었고, 이제 마지막 6번째 질문은 집주인 노인과 죽은 여인의 남편, 그리고 여인에게 집단으로 성폭력을 가한 남자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이제 그 사람들도 성폭력을 당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어머니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을까? 아버지는 성격이 어땠을까? 지금 여기서 이제 또 이야기를 우리가 또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어머니는 어땠을까? 이 사람들 아버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결국은 아까 교육이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제일 먼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가장 오래 같이 있고 가장 이 마음속에 선이 싹틀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들은 부모, 가정이죠. 이제 가까이 있는 이제, 그리고 뭐 교육자들, 양육자들,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 남편, 남자들이잖아. 성폭력을 가한 남자들이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이념, 그 사회의 어떤 그렇게 해도 전혀 그 죄의식이 없는, 그게 범죄인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 시대의 어떤 그런 그 시대를 지배했던 하나의 그런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결국은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이 이데올로기를 주로 만든 사람들이 남자였다는 거.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데올로기를 만드니까, 이제 그 이데올로기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그 문화와 그런 교육
상식적인 그런 그게 옳은 걸로 교육이 되던 어떤 이런 데 있었으면 엄마나 아빠도 결국은 거기서 많이 벗어난 생각을 못했을 수 있어서 집단으로 그냥 같이 그냥 도덕적 그 관념이 상실된 시대. 그렇지. 도덕적 관념이 그러니까 특권층에게만 이득이 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 도덕적인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저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엄마를 대한다든가 딸을 대한다든가 여종을 대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냥 마치 뭐 물건이나 종을 대하듯이 하는 그냥 남자가 원하는 대로 이제 지배했던 그런 삶의 방식을 또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또 그런 자녀들이 밖에 가서 무리를 지어서 또 그 똑같은 행동을 하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겠죠. 네. 그렇게 남자들이 그 남자가 지배하면서 네. 그렇게 여자들을 뭐 종이나 막 뭐 소유물 노예로 막 그렇게 대했던 그런 걸 보고 그대로 또 행동하고 그걸 또 그대로 하고 이제 그런데 사실 이런 사회 속에서 아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성각자 그런 걸 깨닫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맞는 게 아니라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눈과 그 용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게 다수는 아니고 항상 소수였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역사는 되돌려보면 이게 자유의 발전의 역사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이 다 그렇게 하던 시대가 이제 80만 하다가 70만 하다가 60만 하다가 50만 하다가 40만 하다가 20만 하다가 10만 하는 이 시대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이게 인류의 지금 이제 이 자유의 이제 발전이라고 본다면 우리 끊임없이 그 속에서 소수로서 작은 자로서 그 깨어있는 자로서 용기 있는 자로서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길을 그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냥 남이 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돌아보고 물어보고 그 근원적인 사유를 하고 하는 이제 이게 인간이 아닌가. 그래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